내일 열리게 되는 이 감찰위, 이 감찰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감찰위에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찰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이른바 징계위를 소집하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내일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찰위원 스스로가 이것의 필요성, 이것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우리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 장관의 입장과 좀 대치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또 저는 그 전에 사실은 징계위원들이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 절차적 정당성에 결격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말하자면 감찰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건너뛰어 버리면 물론 이제 법 규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모임을 하면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올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규정상의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감찰위원회 의견의 대부분의 의견이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위원들의 일부가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유보적 태도를 발언할 수 있는 하나의 개연성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연이어 앞에 있는 오늘의 재판 결과와 내일의 감찰위원회의 그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징계에 앞서서 딱딱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공교로운데 이 결과가 징계위원들에게까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전망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레의 이 최종 결과까지가 굉장히 숨가쁘게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사가 양심 선언을 소위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소속 검사예요. 양심 선언. 이정화 검사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파견간 검사고요. 사실 확인, 법리 검토 없이 직무 배제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수사 의뢰 결정은 절차마저 위협하다라고 윤 총장을 감찰 담당했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가 소위 양심 선언을 했다라는 조간신문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인데 어제 검찰 내부망에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절차마저 위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내가 직접 감찰했는데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한 게 아니다. 라고 본인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나와 같아서 그대로 기록에 편철을 했는데 법무부 상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법무부의 입장도 소개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러니까 이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판사 사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올렸다는 건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추 장관이 보인 반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시급하고 중대하다라고 추 장관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드는 의문은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는데 추 장관은 왜 이게 시급하고 중대하고 충격적이라고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나오셨는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도 충격적이다.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던 사안이고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하고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정화 검사 주장은 실무 검사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실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진실의 다툼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는 이정화 검사는 바로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두 검사 중에 하나고.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왔던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문건 자체의 내용도 본인뿐만 아니라 감찰실에 같이 있었던 검사님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의 보고서마저도 편철해서 넣어놨는데 본인 주장은 삭제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 감찰 결과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를 통해서 감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총장을 직무 배제해야 되고 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만약에 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법무부가 뭐 그렇지 않다. 자료는 편철돼 있었고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라고는 이정화 검사의 얘기에 반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차의 미비뿐만 아니라 앞서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무를 배제해야 되고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체 상황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이 진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